지금 극장가는 깐느가 선택한 영화 기생충, 양탄자에 올랐던 알라딘, 그리고 총 들고 다시 나타난 존 윅이 호령하는 7월입니다. 이런 전국시대에 뭐 좀 색다른 거 없을까 고민하던 중 믿고 싶은 두 배우 이성민, 유재명을 보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비스트 이 영화 예고편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BGM을 이매진 드래곤스의 내추럴로 썼는데 어쩜 이리 더 어울리지 않는지요.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는 게 이 선택을 한 이유를 가사에서 찾을 순 있겠지만 글쎄요, 첫 느낌이 좋지 않아서 액땜한 셈 쳤는데 이거 제대로 망작입니다. 영화는 무엇보다 인물과 스토리의 개연성이 자리 잡아야 무언가 의미를 남길 수 있고 또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마저도 포기한 채 결국 관객을 우롱하며 끝마쳤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선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민과 유재명, 전혜진과 최다니엘 등 나름 탄탄한 배우진을 믿고 선택한 것이 분명한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배우들도 피해자입니다. 이 영화 이정호 감독의 필모로 보면 다양한 각색이 눈에 들어오는데 비스트 역시 오리지널 작품이 따로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 오르페브르 36번가가 원작이죠. 원작 영화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온갖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일당을 추적하는 프랑스 국가경찰 특수부대 팀장 레오와 내무부 강력범죄 담당 팀장 끌랑이 사건을 해결해가며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스트는 무장강도 대신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으로 각색했는데 이 부분은 국내 정서 혹은 실정에 맞춰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원작에선 정의를 위해서라면 법과 질서를 무시하기도 하는 경찰 레오, 그리고 자신의 출세와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끌랑의 대결 구도를 내세워 관객들에게 양자태계를 유도했다고 한다면 이 영화 비스트는 그냥 둘 다 나쁜 놈입니다. 원작에서 지니고 있었던 인물들의 캐릭터가 비스트에선 사라지고 소멸된 채 그저 검붉은 그림자만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비스트의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여고생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인천경찰서 강력반 정한수 팀장은 라이벌 관계인 강력 2팀 한민태 팀장과 살인범을 잡기 위해 경쟁을 펼칩니다. 그동안 많이 다뤘던 주제와 플롯이기에 약간의 클리셰를 더하죠. 서장 승진을 앞둔 과장이 두 사람에게 과장 자리를 걸고 사건 해결을 종용합니다. 짐승을 만들기 위한 조련이 시작된 거죠. 정한수 팀장은 용의자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한민태가 놓아줍니다. 뭐 특별한 거 없이 갈등이 고조되려면 싸워야 하고 싸우려면 누군가 툭 건드려야죠. 이 두 사람은 생각보다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뭔가 무릎을 탁 칠 만한 게 나오겠지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이 둘은 그냥 태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정호 감독은 이 같은 시선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는 캐릭터 간에 좀 더 뚜렷한 과거사가 있었다. 둘이 틀어진 계기도 확실했는데 이상하게 원고를 거듭할수록 자꾸 걷어내게 됐다. 선명하지 않고 다소 모호하게 지켜보는 느낌으로 가게 되더라. 아마도 원작이 지녔던 아주 건조하고 쓸쓸한 정서가 뇌리에 남아서가 아닐까 한다. 걷어낸다는 것은 넘치는 것이 있을 때 혹은 나쁜 것이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뭔가 집어넣는 것도 문제지만 걷어내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면 안 하는 일만 못하겠죠. 이 시점에 전혜진이 연기한 마약 브로커 춘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정한수 팀장의 정보원이었던 춘배는 여고생 살인의 진범을 알려줄 테니 자신의 살인을 덮어달라 하죠. 정한수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점차 비스트가 되어가는 과정을 주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장면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캐릭터의 내면적 갈등이 설득력을 얻어야 하지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마치 영화 클립들을 모아둔 것처럼 그냥 흘러갑니다. 이 상황을 한민태가 알아채죠. 그리고 둘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계속 영화는 둘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두 사람의 갈등과 그에 따른 긴장, 카타르시스가 감독이 원한 거겠죠. 근데 영화는 계속 극단입니다. 그리고 끝나버리죠. 영화는 나름 관심 요소가 몇 있었습니다. 여고생 살인사건, 두 경찰의 암투, 심리전과 액션. 감독은 전작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소설가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시인은 아름다운 운율을,
작곡가는 멜로디를 만들고 사진작가는 순간을 담아냅니다. 영화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 됩니다. 이정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누구나 가슴에 짐승 한 마리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슴속 짐승이 나타날 거란 기대, 그리고 그 짐승이 보여줄 모습과 그 대상이 이성민, 유재명이니 기대하고도 남죠. 헷갈린다니까. 다시 말하지만 영화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설득력 있게 영화를 만들어야죠. 두 사람이 엄청 뛰어다니기는 하는데 관객도 그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대립된 두 인물의 내적 갈등이 영화의 핵심 요소인데 서로 벼랑 끝에만 서 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배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영화가 있다, 이겁니다. 제 생각엔 배우들도 중간중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초콜릿 포장에 훅해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쓴맛만 난다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단맛도 없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면 상품적 가치가 없겠죠. 감독의 말처럼 누구나 짐승 한 마리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언가를 키울 가슴의 공간부터 다듬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0세기 팝콘이었습니다.